안녕하세요. 사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끌림을 느끼고 있을까입니다. 요즘 신경 쓰이는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관계 에너지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첫인상이 어땠는지, 외면적 끌림과 내면적 끌림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연결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감정의 흐름과 필요한 조언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심연의 파동을 잠시 맞춰볼까요? 마음을 비우시고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이제 집중이 되셨나요?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여기 4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카드 선택해 보셨을까요?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2번, 1번, 3번. 개코 카드를 뽑아주신 1번님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1번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 분위기가 어떤지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카드가 보면 5 펜타클, 월드, 그리고 퀸컵이 나왔어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두 분이 서로 꽤 오래 알아온 사이 같다는 건데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퀸컵이 나왔다는 건 서로의 마음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대충 감이 오는 사이 있죠. 편하고 익숙한 관계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5 펜타클이 같이 나왔다는 건 이 관계 안에 묘한 외로움과 결핍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관계가 더 나아가지 못해서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자면 정신적으로는 가까운데 현실적으로는 먼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월드카드가 함께 나온 건 이 관계가 사실상 이미 완성된 관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서로가 필요할 때 곁에 있고 감정도 충분히 쌓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둘은 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월드카드가 오히려 정체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미 관계가 굳어버려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어렵게 느껴지는 상태라는 거죠. 연인이 될 듯 말 듯, 썸이 끝날 듯 말 듯,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머물러 있어서 답답함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완성됐지만 비어있는 관계예요. 서로 감정은 분명 있지만 표현이 막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지는 흐름이거든요. 한쪽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 관계가 편하고 괜찮은데 굳이? 하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속도 차이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삐걱거리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짜 많은 관계가 이런 상태거든요. 매일 연락도 하고 말도 잘 통하고 주변에서 봐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정작 결정적인 한마디나 한 걸음을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딱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하나 확실해요. 감정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멈춰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외로운 거예요. 특히 5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못한 숫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비완성형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는 눈빛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 애매한 거리감이 자꾸 유지되는 거고요. 결국 이 관계는 누군가 한 명은 용기를 내야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까운데 먼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자면 서로를 좋아하지만 말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그게 지금 두 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는 눈빛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 애매한 거리감이 자꾸 유지되는 거고요. 결국 이 관계는 누군가 한 명은 용기를 내야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까운데 먼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자면 서로를 좋아하지만 말하지 않는 관계. 그게 지금 두 분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분께서 느끼는 1번님의 첫인상이나 외적인 끌림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면적 끌림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인상, 외적인 끌림, 내면적 끌림. 첫인상, 외적인 끌림, 내면적 끌림. 카드를 보면 일단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에 나이트 컵과 킹 완즈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진짜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 1번님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은 1번님이 다정하고 감수성 있고 말투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드러움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눈길이 가고 자꾸 생각나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나이트컵은 연애 상대로 끌리는 이상형을 뜻하기도 해요. 이분은 첫인상에서 이미 1번님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로요. 그리고 킹 완즈는 시각적인 매력으로도 강하게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스타일이든 뭐 말투든 분위기든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번님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신경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어떤 끌림을 느끼셨는지 한번 보면 킹 소드, 식스 펜타클, 저지먼트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관계에서 1번님은 감정에만 치우친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할 말 할 줄 알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지적인 면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신뢰감, 솔직하고 깔끔한 태도에 끌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식스 펜타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내어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줄 아는 사람, 선을 지킬 줄 아는 배려심으로요. 상대방은 이런 균형 감각에서 큰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지먼트가 나온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카드는 운명적인 깨달음, 숨길 수 없는 감정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호감일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이었나? 하고 뒤늦게 확 꽂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번님을 생각할수록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느낌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모나 분위기에 끌렸는데 알면 알수록 더 끌리는 내면이라서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상대방 분은 1번님의 외모나 분위기 그리고 사람 자체의 풍기는 따뜻함과 카리스마에 먼저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현실 감각과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지키는 태도에서 더 깊게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1번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알수록 더 위험해지는 매력,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그분이 1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드를 보면 킹컵, 나이트 소드, 나인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분이 1번님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은 아니에요. 킹컵이면 감정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 가벼운 설렘은 아니라 내 마음이 꽤 깊어졌구나 하고 본인도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속으로 이미 진지하게 생각해 본 감정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심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이트 소드가 같이 나온 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충동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확 한다든지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굴다가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흐름 있죠. 이분도 그래요.
마음은 앞서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 잠깐 하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도 이 감정이 언제 툭 튀어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아 그냥 달려가자 싶은데 또 하루 지나면 아 그래도 너무 빨리 가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또 제동을 걸어요. 이분은요 혼자서 1번님과의 관계를 많이 시뮬레이션 해본 분이에요. 나인 펜타클이 그거를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좋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만난다면 꽤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카드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다는 확신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1번님은 그냥 잠깐 흔들리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걸어도 되는 사람, 예상 가능한 미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있어요. 행동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게다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왔어요.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확실하게 안 다가오냐면 이분이 조금 더 확신을 필요로 해서 그래요. 내가 다가갔을 때 1번님도 같은 마음인지,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적극적이고, 가끔씩 멈추고, 이게 조금 반복될 수 있어요. 이게 밀당이 아니라 진짜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정리해보자면 이분은 1번님과의 연결을 꽤 진지하게 보면서도 속으로는 약간 겁도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깊은데 현실적인 확신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분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떠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뒤에 움직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이분은 속도가 중요하고 1번님이 보여주는 신호에 따라 이분이 확 물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끗, 한 걸음만 내디디면 바로 달려오실 분이거든요. 지금 두 분의 연결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로는 앞으로 두 분의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보면 세븐컵, 문, 그리고 여왕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세븐컵과 문 카드가 같이 나온 건 당분간 이 관계가 약간 생각 과다 모드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나에게 집중해주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또 너무 조용해서 뭐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는 거죠. 또 상대방이 SNS에 올린 사진 하나에도 괜히 의미를 찾으면서 머릿속에서 없는 일까지 상상하게 되고요. 세븐컵은 그래서 행동보다 상상이 먼저 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둘이 이미 사귀고 헤어지고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져요. 그리고 문 카드가 들어오면서 감정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불안도 생겨요. 가끔은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 심란함을 상대에게 말하기보다는 혼자 숨기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 정도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마음만 앞서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긴 싫고, 그렇다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딱 그 묘한 감정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끝이 나고 여왕제 카드가 마지막에 떡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과 세븐컵이 그동안의 감정의 안개를 조금 만들다가 여왕제가 그걸 확 걷어내는 카드거든요. 여왕제는 결국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두 분 사이의 감정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선 숨길 수가 없어서 누군가 먼저 표현하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진전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갑자기 드라마처럼 확 급진전하게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서로 마음을 숨기기 힘들어서 조금씩 표현하게 되는 흐름 있죠. 예를 들면 밥 괜찮으면 같이 먹자.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느냐. 너랑 있으면 편해. 이런 표현들이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관계가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당분간은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계속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괜히 혼자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감정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조건도 맞고 감정도 맞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잠깐 멈추고 상대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면 생각보다 빨리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 분 다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 관계에 필요한 조언 오라클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은 카드로 44번의 르 아자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관계가 예상 밖으로 굴러가는 타이밍이 온다는 뜻이에요. 즉 지금 당장은 정리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두 분의 관계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를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우연은 내가 막 꾸역꾸역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조급하게 굴거나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행동하면 그 결과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보라는 메시지를 줘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열릴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백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날 오히려 타이밍이 엇나가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편하게 만났던 날 서로 솔직한 얘기가 훅 나오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카드는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마주칠 일이 많아지게 만든다든지 대화를 조금씩 이어간다든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연히 기회가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포인트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은 내 계획대로는 오지 않아요. 대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1번님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기회가 두 분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불안하게 굴 필요도 없고 상대가 조금 뜸하다고 해서 마음을 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상대가 다가오려고 할 때 그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카드가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는 우연의 타이밍이 열릴 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연결 자체를 믿어보세요. 흐름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님의 관계를 응원하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양버들 카드를 뽑아주신 2번님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우리 2번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 분위기가 어떤지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드를 보면 지금 4 완즈, 에이스 펜타클, 그리고 5 완즈가 나왔어요. 일단 이분과 2번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되게 편해요.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별 의미 없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만나면 재밌고 연락하면 기분 좋아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해요. 이건 그냥 가벼운 관계에서 끝날 사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분은 마음 한쪽으로는 우리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로만 지내기에는 아까운 무언가가 있고 실제로 연인이 되면 잘 맞을 것 같다는 감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케미가 잘 맞아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가치관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너무 편해지면 가끔 싸우는 것도 편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5 완즈가 그걸 말해줘요. 별거 아닌 걸로 티격태격하고 의견 부딪히고 서로 자존심 세울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장난을 치고 놀다가 괜히 말 한마디 삐뚤게 나가서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 들고 연락 텀 조금만 길어져도 괜히 삐지고 서로한테 유난히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감정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가 진짜 아무 감정이 없으면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실망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니까 말다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친구처럼 편하고 연인처럼 신경 쓰는 사이라 티격태격 하는 단계. 서먹한 사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하고 익숙해요. 근데 너무 편한 나머지 애매해지기 쉬운 단계거든요. 이 사람도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편한데 한 번쯤은 더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요.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은 그 가능성이 지금 막 싹을 틔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친구와 연인 사이에 걸쳐 있어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서로가 내심 눈치를 보는 중인 거죠. 이건 진짜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괜히 한마디만 더 직설적으로 해도 고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계속 미묘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가 생각보다 꽤 많이 의식하고 있고 잘 맞는 케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누가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지금 두 분 사이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관계니까 이 흐름으로 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서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확신이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분이 느끼는 이번님의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 그리고 내면적인 끌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인상, 외적인 끌림, 내면적 끌림.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 내면적 끌림. 자, 그럼 그분이 이번님께 느끼는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부터 보면 포 펜타클과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진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믿음 가는 외모에서 오는 안정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분이 보기에는 이번님이 외모적으로 크게 튀거나 화려한 타입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돈되고 깔끔하고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느낌이에요. 옷을 입어도 크게 화려하지 않게 딱 센스 있고 안정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함께 나온 건 외적인 분위기가 그 자체가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말투나 표정 같은 디테일에서도 진중함이 느껴지고 괜히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쉽게 손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그 앞에서는 나도 좀 차분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매력 있죠.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 이번님이 연애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잘 꾸며져 있고 자기 관리도 되어 있고 그냥 괜찮은 사람 라벨이 자동으로 붙는 이미지 있죠? 그래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괜히 소유욕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이번님은 외모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면적인 끌림을 보면 더 재밌어요. 태양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이건 진짜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분 눈에는 그냥 이번님이 밝은 사람이에요. 웃음이 진짜 매력일 수 있고, 말할 때 솔직함이 느껴지고, 사람 자체가 따뜻해요. 가식 없이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모습이 이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괜히 보고 싶고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하루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스타, 별 카드거든요. 이건 더 진해요. 이분은 이번님을 생각하면 괜히 설레고 기대가 생겨요. 다음에 만나면 어떤 얘기 하지? 이런 거 혼자 생각해보고 연락 오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읽고도 뭔 말할지 한참 고민하고 이번님은 이분한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 앞으로 같이 그려볼 수 있는 미래가 슬쩍 보이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투 펜타클이 나왔죠. 이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예요. 감정이 막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갑자기 잘해주고 또 어떤 날은 괜히 무심하게 굴고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밀당이 아니라 감정이 들키는 게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너무 잘해주면 이번님이 눈치챌까봐, 이번님이 준비 안 돼 있을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숨겼다가 또 숨기다가 못 숨기고 또다시 드러내고 그게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분은 이번님 외모에서도 안정적인 매력을 느꼈고 내면에서는
밝고 솔직하고 기대되는 설렘을 주고 자기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끌림 때문에 이분은 지금 좀 불안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고백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근데 진짜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님은 이분에게 완전히 위험한 사람, 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빠져버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숨기려다가도 결국 티가 나버리는 그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분이 이번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보면 나이트 소드, 투 완즈, 그리고 에이스 완즈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진짜 숨길 수 없는 끌림이에요. 일단 나이트 소드는 이분이 속으로 이미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라도 하나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티나면 어떡하지?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서는 이번님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가 또 스스로 멈추고 아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 걸고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 안지가 그걸 뒷받침하거든요. 이분은요 그냥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님과의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귀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연애하면 잘 맞을까, 주변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혼자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무조건 가볍게만은 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진지함이 섞여 있어요. 그냥 설레는 거 넘어서 현실성까지 조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에이스 완즈예요. 이건 말 그대로 불씨거든요. 그냥 좋아가 아니라 끌린다. 몸과 마음이 다 반응하는 끌림이죠. 보이면 기분 좋고 메시지 오면 괜히 혼자 미소 짓게 되고 대화 하나에도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요. 이분이 이번님에게 느끼는 연결은 정말 직감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행동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달려갔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딱 요즘 20대 30대 현실 연애죠. 마음은 앞서가는데 머리는 지금 확 가면 망한다 라고 말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또 왜 또 멀어지는 것 같지? 이런 이상한 기류가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은 이미 확 기울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분은 이번님과의 관계가 그냥 한번 만나보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신중해요.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면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탐색 중인 상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트 소드, 에이스 완즈 조합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멈칫해도 결국 움직입니다. 이분은 감정은 숨어 있다가도 결국 표출이 돼요. 인연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정리하자면 이분은 이번님과의 연결을 충동적일 만큼 끌리고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가치 있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어요. 행동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앞으로를 상상하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 감당 안 될 만큼 커져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딱 그거예요. 이번님은 이분에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놓치면 후회할 사람, 그게 현재 느끼는 연결입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로 보면 식스 완즈, 프린세스 완즈, 투 디스크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식스 완즈는 진짜로 주변에서 응원받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친구들이 봐도 잘 어울리고 둘이 만나면 분위기도 좋고 뭔가 좀 로맨틱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기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두 분이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된다거나 주변에 공개되는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프린세스 완즈는 여기서 또 불붙는 카드예요. 감정적으로만 끌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설렘이 터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고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단계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연애의 시작점에 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투 디스크예요. 이건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다 이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냥 현실적인 변화의 흔들림, 두 사람 사이에 흔들리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서로 시간이 안 맞는다거나 연락 텀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일이나 공부에 몰두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적으로는 확 불타올라도 현실적으로는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시기예요. 너 좋은데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흐름은 한쪽이 확 밀어붙이고 한쪽은 잠깐 멈칫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가까워지는 그렇게 밀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연애 초반에 진짜 현실적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재밌는 건 이 투 디스크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관계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만 깨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 조절이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친구랑도 놀아야 되고 근데 이번님과 이분은 그 여러 역할 속에서도 서로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맞춰가게 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곧 실제로 더 가까워질 거예요. 데이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둘이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상상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감정만 믿고 올인하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보면서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좋아지는데 중간중간 현실 체크도 필요하다. 그게 두 사람의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앞으로 확실히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고 불씨는 컸고 주변도 응원하는 분위기고 이제 남은 건 서로 한 발씩 내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빠르게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님 지금 이 흐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연결이에요. 상상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를 위한 조언점 오라클 카드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22번 프랑스어로 앙뜨르프리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쉽게 말하면 시도해봐, 움직여봐, 실행해봐 이런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지고 완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일단 시도부터 해보자 라는 조언이에요. 꼭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먼저 톡을 건다거나 뭐 관심 있는 척을 살짝 티낸다거나 데이트 제안을 은근히 해본다거나 약간의 스킨십 신호를 보낸다거나 그냥 작은 변화라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요.
관계라는 게 결국 누군가 먼저 움직일 때 발전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 흐름에서는 상대방도 이미 이번님에게 끌리고 있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번님이 톡 하나만 먼저 보내도 상대방은 드디어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 디스크에서도 그랬죠. 흔들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바엔 그냥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사실 그 어색함도 두 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무 변화도 안 생기면 나중에 혼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연락해 볼 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카드는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려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살짝만 신호를 보내주면 상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관계는 지금 타오를 준비가 된 불씨 상태예요. 앙뜨르프리즈는 그 불씨에 살짝 바람을 넣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엄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고민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자. 그냥 편하게 가볍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분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진짜 눈에 띄게 앞으로 굴러갈 거예요. 이번님은 이미 충분히 매력 있고 상대는 이미 끌리고 있고 흐름은 이미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작은 실행만 있으면 그 감정은 진짜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님의 관계를 응원하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쥐 카드를 뽑아주신 3번님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우리 3번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 분위기가 어떤지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카드를 보면요. 투컵, 문,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한마디로 둘 다 서로한테 이미 넘어가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 관계거든요. 일단 투컵이 떴다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서로 끌리고 공감대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해요. 서로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같이 있으면 웃음 터지고 분위기 자체가 연애 느낌이 나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냥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사이죠. 주변에서도 너희 둘 뭐야 라고 할 법한 그런 관계예요. 매지션은 서로에게 꽂힘,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에너지 자체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은근히 의식하고 상대가 뭘 하면 신경 쓰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진짜 썸이거나 썸 직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 카드예요. 이게 바로 진짜 현실 포인트인데요. 왜 확실하게 안 가는가? 서로 헷갈리고 불안해서 그래요. 얘가 나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냥 착한 건가? 이런 거죠. 그리고 서로 머리로 너무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한 명이 조금만 더 표현해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한 발을 계속 아끼는 거예요. 괜히 고백했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관계 잃기 싫은데 이런 진짜 현실적인 고민 있죠. 그래서 둘 다 속으로만 상상하고 있어요.
사귀면 어떨까? 이 사람이 내 연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수십 번 했는데 겉으로는 그냥 편한 친구 이런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답답함의 정체예요. 문카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지금은 감정이 다 숨어 있고 확신이 없는 상태지만 곧 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서로가 확인만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관계는 머지않아 한번 크게 진전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서 솔직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감정이 확 터지는 사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대가 실수로 마음을 티내버린다거나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서로 좋아하는 거 맞는데 용기만 없는 상태, 뭐 너무 잘 맞고 이미 썸인데 서로가 확신을 참아 못해서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곧 그 불확실함이 해소될 타이밍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3번님과 그분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 시작된 연애예요. 그냥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만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위기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조만간 두 사람 중 한 분이 나 이거 더 못 숨기겠다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진짜 흐름이 좋아요. 지금 답답해도 절대 포기하실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벽 직전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분이 느끼는 3번님의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 그리고 내면적 끌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 내면적인 끌림.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 내면적 끌림. 자, 우선 그분이 3번님에게 느끼는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을 보면요. 식스 완즈와 페이지 완즈가 나왔어요. 이건 딱 말하면 첫인상에서 이미 호감 점수가 만점이거든요. 식스 완즈는 자꾸 눈에 띄는 사람, 주변에서도 괜히 시선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분 눈에 3번님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매력의 소유자예요. 실제로 3번님이 어딜 가든 존재감이 있고 스타일도 센스 있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옷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헤어도 잘 어울리고 말할 때 발음도 똑부러지고 걷는 모습부터 당당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저 사람 좀 아는데 싶은 그런 사람 있죠? 주변 사람이 3번님을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도 강해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먼저 데려가기 전에 내가 잘해봐야 되나? 이런 위기감 같은 것도 살짝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식스 완즈는 인기의 카드거든요. 자기가 이기고 싶은 경쟁심도 살짝 생겨요. 여기에 페이지 완즈가 같이 나왔다는 건 3번님한테서 귀엽고 발랄한 매력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즉 멋있고 당당한데 또 가까이 가면 러블리하고 매력 터지는 스타일 있죠. 웃을 때나 리액션 할 때 특히 예쁘거나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말투가 조금 장난스러운 면도 있고 에너지가 밝게 튀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분 머릿속에서 계속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3번님을 확실한 매력, 눈에 띄는 존재감, 그리고 보면 볼수록 귀여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면적인 끌림 카드를 볼게요.
우선 포 완즈, 그리고 페이지 소드, 그리고 나인 완즈가 나왔어요. 이건 좀 더 깊은 얘기인데요. 이분은 3번님이랑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요. 포 완즈는 파티 카드거든요. 그냥 만나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웃는 포인트도 잘 맞고 혼자 있어도 3번님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는 정도. 아, 그 사람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싶은 소소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사이예요. 근데 페이지 소드는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증거를 하나 주는데 이분 3번님 많이 관찰해요. SNS 구경해 본 적 있을 가능성 매우 높고 3번님 말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꺼낼 수도 있고 주변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도 얻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관심이 많아요.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마지막 나인 완즈는 이분이 마음을 다주기는 조금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버려서 만약 잘못되면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선을 그으면서 자기 감정을 숨기려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과하게 티내면 들킬까봐, 그리고 나만 좋아하면 어떡하나 뭐 걱정되니까 브레이크 걸고 그러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요. 이분은 3번님한테서 첫인상부터 시선이 꽂혀서 외적인 매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 자체에 더 크게 빠진 케이스예요. 그냥 멋있어서 예뻐서 좋아하는 거였다면 진작 포기했거나 가벼운 감정으로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건 마음이 이미 깊어졌다는 증거죠. 경쟁자 생길까봐 불안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타이밍 놓칠까봐 걱정되고 그러면서도 혼자 허구되기 싫으니까 아끼는 척하고 딱 현실 연애 스타일이죠. 이분한테 3번님은 놓치면 후회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감정은 외면해도 커지고 있어요. 진짜 연애 직전 같죠? 슬슬 시작될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분이 3번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면요. 텐 펜타클, 여왕제, 그리고 킹소드가 나왔어요. 이 조합 진짜 말 다 했죠. 이분은 3번님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고 내 인생에 두고 봐야 할 사람으로 느끼거든요. 텐 펜타클이 나온 건 3번님이랑 있으면 뭔가 안정되고 미래까지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소개하면 친구들이 다 좋아하겠지. 부모님한테도 소개할 만한 사람이다. 연애하면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호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있죠. 여왕제가 나온 건 진짜 크죠. 이건 감정적으로 3번님에게 이미 꽤 많이 마음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맞고요. 그게 실제든 본인의 착각이든 이미 그렇게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또 동시에 본인도 3번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왕제는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 이미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상태예요.
3번님이 주는 온기가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사랑꾼인데 마지막 카드가 킹소드예요. 이성적으로 엄청 꼭 참는 사람, 좋아 죽겠는데 티는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갑자기 돌진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눈에 별로면? 이런 생각 때문에 철벽처럼 이성 유지하는 중이에요. 말은 무뚝뚝하거나 심드렁한 척하고 가끔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감정적으로 올인하기 전에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고 싶은 타입이거든요. 확신이 들면 그때 제대로 가겠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3번님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진짜 가능할까? 우리 정말 괜찮은 조합일까? 이렇게요. 정리하면 이분은 3번님과의 연결을 엄청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사랑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100인데 겉으로는 50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아니 마음이 있는 건 같은데 왜 반응이 이런 거야?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킹소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이 단순한 감정 소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수명이 짧게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중한 거예요. 이 관계가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근데 이분은 3번님에 대해서 그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같이 가도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으니까요. 결론으로는 이분은 이미 마음 먹었어요. 다만 너무 좋아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고 숨기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연결은 이미 깊어요. 이미 서로의 삶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버릴 수 없는 인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연애해야 될 카드처럼 보입니다. 서로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앞으로 두 분의 감정 흐름이 어떠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보면 태양 카드, 황제 카드, 에잇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그냥 한마디로 이 관계에 곧 시작 난다입니다. 네, 먼저 선 카드가 나왔죠. 해가 뜨는 카드예요. 상대가 3번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확실함, 걱정, 애매함 같은 게 확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아까 문 카드가 있었죠? 네, 그게 확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훨씬 명확해지고 숨기던 감정도 드러나고 감정 표현이 확실해져요. 지금은 솔직히 이 관계가 썸인지 뭔지 헷갈리는 구간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그 구간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한마디로 관계의 답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황제 카드가 나온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남자의 카드거든요. 상대가 남자라면 이 사람이 확 잡고 가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진지한 말 꺼내고 관계 정의할 수 있는 말도 하고 3번님에게 데이터가 아니라 확신을 주는 행동을 해요.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단계 있죠. 우리 이번 주에 만나자. 내가 데리러 갈게. 너 바쁘면 내가 시간 맞출게.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아요.
책임감, 리더십, 직진 상태로요. 상대방분 성향이 원래 좀 조심스러운 편이어도 이 시기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감정이 꽉 차서 멈출 수가 없는 흐름이거든요. 마지막이 8 완즈가 나왔죠. 이건 속도 카드예요. 말 그대로 급발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오던 속도가 갑자기 확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연락이 갑자기 자주 오고 데이트도 빠르게 이어지고 관계 진전 속도가 아주 빠르게 흘러요. A 완즈가 뜨면 이거 잠깐만 뭐 이렇게 빨라 그런 타이밍이 와요. 이런 흐름은 실제로 서로 바쁘고 눈치 보느라 질질 끌다가 한 번만 감정문 열리면 정신없이 가까워지는 단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관계는 지금의 답답함이 끝나고 속도가 붙으면서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해요. 확신이 없던 관계에서 확실한 관계로, 썸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되고 있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흐름에서는 상대방 분이 먼저 행동합니다. 고백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자 이런 방향으로요. 의도치 않게 진도가 쑥쑥 나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관계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이제 곧 확 밝아질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관계에 필요한 조언 오라클 카드 뽑아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라클 벨린에서 22번 앙트르프리즈가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카드는 아까 2번님한테도 나왔던 카드거든요. 근데 흐름이 지금 꽤 다르죠. 2번님 경우에는 행동하면 변화가 생긴다가 핵심이었는데요. 3번님은 이미 변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카드들이 말하잖아요. 썸이 정리되고 확실한 시작이 오고 상대가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앙드르브리즈가 나온 건 이건 시작될 인연이니까 네가 흐름을 잘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 메시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계는 이미 엔진 시동이 걸렸어요. 이제 브레이크만 안 밟으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카드는 너무 머뭇거리면 기회가 지나간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가올 때 3번님이 너무 눈치만 보거나 방어적으로 굴면 흐름이 괜히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표현했을 때 3번님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흐름에 올라타면 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래? 하면 좋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시고 괜히 왜 갑자기 무슨 의도? 혹시 장난인가? 이런 식으로 너무 분석적으로 가면 분위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연애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앙트르프리즈는 그 타이밍 제대로 잡으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3번님이 리드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움직일 것이고 그 흐름에 3번님이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9 완즈 기억하시죠? 상대가 마음이 깊어서 불안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다가오다가도 갑자기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3번님은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는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해지거나 반대로 확 거리를 두면 상대는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말 것.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감정이 충분히 자랐고 앞으로 빠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3번님이 해줘야 되는 건 그 감정을 가볍게 외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소 한 번이나 답장 조금 더 빠르게 한다거나 관심 조금 더 드러낸다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요. 그러면 상대는 좀 더 확신 갖게 되고 그 확신이 하나의 고백이나 하나의 정의 내리기나 하나의 관계 선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관계는 이미 곧 시작될 연애다. 그리고 3번님이 해야 될 일은 문이 열릴 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다. 천천히 가자도 좋지만 두려워서 안 가자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분 지금 3번님한테 진심이거든요. 이 카드가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시작해보세요. 후회 없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면 3번님 관계를 응원하면서 3번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운틴 라이언 카드를 뽑아주신 4번님 반갑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우리 4번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 분위기가 어떤지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드를 보면 3 펜타클, 페이지 컵, 그리고 스트렝스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이미 관심은 있는데 아직 누구도 먼저 티를 크게 못 내는 사이거든요. 우선 3 펜타클은 서로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일 잘한다, 센스 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미 서로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성격, 분위기 모든 게 기본적으로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둘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실제로도 같이 뭔가 해본 경험이 있거나 대화를 조금만 해도 잘 맞는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페이지 컵은 완전히 설렘 그 자체죠. 서로에게 호기심이 있고 마음 한켠에서 저 사람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연락 오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스토리 보면 반사적으로 눌러보게 되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했던 대화가 계속 생각나고 근데 그 감정을 서로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을 줄 만한 행동은 안 해.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렝스가 여기서 딱 핵심입니다. 감정은 충분히 있는데 둘 다 그 감정을 눌러요. 예를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도 괜히 참고 티내고 싶어도 괜히 숨기고 보고 싶어도 나만 그러면 어쩌지? 하고 참는 거예요. 감정을 누르느라 힘을 쓰는 카드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서로 속마음은 이미 꽤 뜨거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단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 잡히기 싫은 거거든요. 한 명이 먼저 확 다가갔다가 차이면 망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조금 고양이처럼 굴고 있어요. 탐색하고 눈치 보고 핑크빛 기류 느끼면서도 결정적인 행동은 안 하는 거죠. 연애에서 제일 많은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둘이 뭐 있는 거 맞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상태에 있죠. 서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사람이 괜찮다는 건 알아서 솔직히 밀어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지막 고삐를 못 당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살짝만 더 용기를 내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두 분은 썸 직전입니다. 완전 직전. 감정이 아예 시작도 안 된 게 아니고 반대로 이미 시작됐는데 말도 안 된 상태예요. 플러팅은 오가는데 정의는 안 내려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정체가 아니라 감정을 키우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서로 알아가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나한테 안전한 사람인지 스스로 결론 내리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분이 느끼는 4번님의 첫인상, 그리고 외적인 끌림, 그리고 내면적인 끌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인상이랑 외적인 끌림, 내면적인 끌림. 첫인상이랑 외적인 끌림, 내면적인 끌림. 우선 첫인상과 외적인 끌림을 보면요. 퀸 완즈랑 에잇 완즈가 나왔는데 이건 진짜 외모적으로 강력하게 끌린 케이스거든요. 4번님은 그분 눈에 처음부터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찍혔어요. 퀸 완즈는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뚜렷하고 분위기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묘하게 섹시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걸음걸이나 손짓 같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이게 만든 타입 있죠. 옷 스타일도 딱 센스 있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데 자세히 보면 되게 잘 꾸민 사람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눈빛, 입꼬리, 목소리, 말할 때 손 쓰는 방식까지 이런 게 상대에게 아주 자극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에잇 완즈는 그분이 4번님 외모 처음 봤을 때 바로 가슴이 철렁하고 반응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멋있고 예쁜 정도가 아니라 뭐야 저 사람 약간 이러면서 시선이 꽂힌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 넘기는 모습이나 웃을 때 광대 올라가는 모습이나 분위기 있는 향기 같은 게 갑자기 확 기억에 박혀버린 거예요. 진짜 본능이 반응한 매력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4번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한번 설렜고 이 사람 누구지? 라는 강한 관심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상형 스펙 건드렸다 이거거든요. 반면에 내면적인 끌림은 저지먼트, 세븐 완즈, 쓰리 소드가 나왔어요. 이건 외적인 끌림이 강했던 만큼 내면적 끌림에서는 약간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뜻인데요. 우선 저지먼트는 이미 마음속에서 4번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운명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 관계가 될 가능성을 떠올린 적도 있고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건 의미 있다라고 스스로 느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토리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세븐 완즈가 나오면서 이분은 마음속에서 근데 너무 쉽게 다 보여주면 안 되지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4번님이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아 보이니까 경쟁자 있을 것 같고 괜히 자기가 더 좋아하면 지는 느낌이라서 혼자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너무 티내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 하는 심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쓰리 소드가 딱 이걸 정확히 설명하거든요. 이분 예전에 누군가한테 크게 상처받았거나 좋아하는 감정에서 손해봤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 열기 직전에 멈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대하면 나만 다칠 수도 있다 라고 불안해하면서 진지하게 좋아하기 직전에 스스로 감정을 살짝 눌러버리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분의 내면은 진심과 두려움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확실히 끌리고 마음이 가는데
이 감정이 커지면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일단 숨기고 버티는 단계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이 가버린 거죠. 정리를 해보면 4번님은 이분에게 첫인상에서 이미 크게 박힌 상태고 지금도 외적 매력으로는 계속 당기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시작하면 큰일 난다, 진짜 좋아할 것 같다 라는 느낌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행동이 가끔 애매하고 알쏭달쏭 할 수가 있어요. 잘 해주다가 가끔 거리 두고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무심한 척하고, 그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관심 있어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4번님과 뭔가 시작되면 자기가 많이 빠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면 주도권 잃는다고 생각하는 타입일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그분이 4번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면 9 소드, 9 완즈, 7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감정이거든요. 이분은 4번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냥 심란하고 머리가 아파요. 잠 못 자는 밤도 있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많아요. 왜냐면 4번님이 너무 괜찮아서 진짜로 좋아지면 감당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9 소드는 불안, 걱정, 스스로를 괴롭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 머릿속에서는 이 관계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면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9 완즈는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이분 예전에 누군가한테 제대로 대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에 올인했다가 크게 다친 기억이 있어요. 기대를 했는데 무너졌거나 자기가 더 좋아해서 힘들었던 연애 있죠. 그래서 지금 4번님한테 느끼는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면 또 그때처럼 쓰러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긴 게 안 좋아하면 상처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좋아지면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분은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심리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갑자기 태도가 쿨해지고 감정 숨기고 연락도 뜸해지고, 그게 다 내가 너무 들키면 안 돼 라는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세븐 펜타클이 이분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분이 이미 이 관계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4번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연애관은 어떤지, 나랑 진짜 잘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냥 불꽃놀이처럼 예쁘기만 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닌지 현실성까지 체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느림이 마음이 없어서 느린 게 아니라 마음이 커서 조심스럽게 굴기 때문에 느린 상태거든요. 되게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4번님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분은 잃을까봐 무섭고, 다가갔다가 상처받을까봐 무섭고, 잘 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게 또 무섭고, 진짜 좋아하면 누구나 겁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4번님과의 연결을 위험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라고 느껴요. 해보고 싶은데 망하면 너무 아플 것 같고,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나왔고, 방어적인 태도가 나왔고요. 기다림이 나왔죠. 이 흐름이 완벽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분은 4번님을 감당 안 될 만큼 좋아한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혼자 많이 생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하거든요. 오히려 감정이 깊게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진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4번님은 간절하지만 무서운 연결이에요. 이게 바로 나인 소드, 나인 완즈, 세븐 펜타클이 말하는 진짜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관계가 죽어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살아있어서 조심하는 거예요. 진짜로 좋아해서 무서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전차 카드, 바보 카드, 그리고 나이트 오브 디스크가 나왔어요. 이 조합 흐름 아주 재밌거든요. 먼저 전차 카드가 말하는 건 어느 순간 이 관계가 갑자기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눈치 보고 조심스럽게 방어적이고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감정이라는 게 한번 열리면 못 멈춰요. 상대방이 특히 한번 마음 먹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텀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확 오거나 만남 제안이 갑자기 오거나 분위기가 급변하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소소한 제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갑자기 진지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있죠. 이건 다른 카드들이랑 조합될 때 매력이 더 커지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냥 해보자 라는 감정적인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머리로만 고민하던 사람이 드디어 감정을 선택하는 카드거든요. 불안, 고민, 상처, 경쟁, 눈치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좋아하니까 만나자 쪽으로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요. 마치 그동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하다가 드디어 실제 실행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가벼운 농담, 작은 데이트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우리 지금 데이트인 거 맞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애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오브 디스크가 나왔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속도는 갑자기 빨라지는데 관계 자체는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급전개는 되지만 가볍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가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 노력하고 지속력 있고 현실적으로도 맞춰가면서 오래가는 연애예요. 특히 나이트 디스크가 나온 건 상대방이 4번님한테 정말 책임감 있게 다가오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를 내가 지켜보고 싶다. 진지하게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무책임하게 휘둘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스타일 절대 아니고요. 이분은 4번님을 마음에 들이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행동으로 확신을 보여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에 살짝 어색하고 불안했을 수 있지만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편안한 관계가 돼요. 서로 기대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삶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관계거든요. 딱 정리를 해보면 갑작스러운 행동, 급발진이 있다가 감정의 선택,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이 터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진행되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 연애로 이어져요. 지금의 불안감이나 애매함이나 방어는 다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진짜로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해뜰 타이밍이 다 됐어요. 4번님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분은 마음만 정해지면 숨도 안 쉬고 직진해요. 그리고 그 직진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연애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4번님과 이분 사이에 필요한 조언 오라클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조언 카드로 27번의 유니온 카드가 나왔어요. 이름부터가 답입니다. 이건 그냥 연결, 결합, 이어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관계는 단순한 썸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감정도 있고 서로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방어적인 이유도 사실은 감정이 깊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카드는 너희 둘은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니까 불필요한 단절만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흐름 너무 좋고 움직임 오고 있고 상대가 마음만 정하면 바로 직진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언도 되게 현실적이에요. 상대가 다가올 때 너무 경계하지 말고 너무 튕기지 말고 너무 머리로 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 관계의 성장은 상대가 먼저 걸어올 때 4번님이 받아주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연락이 오면 가볍게 받아주고 제안이 오면 가볍게 응하고 마음이 열리면 천천히 보여주면 돼요. 되게 단순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반대로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괜히 서로 엇나가는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지 말고 기회가 오면 잡아라. 이분은 이미 4번님에게 마음을 많이 줬고 행동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번님이 해야 될 건 상대가 움직일 때 닫혀있지 않고 흐름을 같이 타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 부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나도 네가 좋다라는 메시지가 표정에서 아주 조금만 보여도 충분하거든요. 관계는 진짜 그런 작은 신호 하나로 확 굴러가요. 이 관계는 혼자만 노력해야 하는 관계도 아니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4번님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은 닫지 말고 열어두세요. 그러면 두 사람은 연결됩니다. 유니온은 연애 성공 카드에 가까워요. 서로의 손이 닿는 그 순간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곧 옵니다. 이 관계 진짜 될 관계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4번님의 관계를 응원하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